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요즘에 지금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장보다 많이 올라서,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돼요. 계속 아마 문자 받으셨을 텐데,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권거래소 해주는, 그러니까 MTS라든지 ATS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양도세 신고를 뭐 개별적으로 해주긴 하거든요. 이렇게 물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거기에 맡기는 게 제일 낫죠. 거기에 맡기시는 게 제일 낫고, 이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뭐 간편하게 하는 건데, 그런 걸 할 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그 흐름으로 가는지를 오늘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투자자가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그죠? 뭐 국장같이 뭐 대주주만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시장의 거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양도세가 나와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 제공, 이게 돼 있죠. 이 연간 250만 원, 이거 기본적으로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 연간 250만 원에 대해서 기본 공제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세율이 21% 단일 세율 적용하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손실 발생 시 세금이 없다. 이게 양도세 문제인데, 양도세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신고하는 거 2024년도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나 양도 차손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건데, 2023년, 2022년, 2021년 계속 손실 보다가 2024년에 한 해만 이제 조금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계속 이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게 2025년 거랑 다 합치면 마이너스가 더 크거든요. 근데 또 양수는 그렇게 안 해요. 양수는 그렇게 안 하고 2024년 것만 봐가지고 그냥 세금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투세니 뭐니 해가지고 이걸 몇 년 동안 2월을 해줘서 손실 난 거랑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직 적용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과세 대상. 해외 주식 및 일부 주식형 펀드 양도 차이가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 빼고 거래 비용 빼는 겁니다. 환율은 매도 취득 시점 거기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이거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해외, 뭐 유럽이라든지 이거 다 이제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맞는 이거 세금 그 나라에 맞는 이제 여기 통화로 하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원화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맞는 이제 환율로 적용해야 됩니다.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 신고 기간은 5월인데 이번에 6월 2일까지죠. 6월 2일까지. 이번에는 이제 6월 31일이 토요일이래 가지고 이제 6월 2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신고 방법은 준비 서류는 증권사 거래 내역서라든지 과세 보조 자료, 뭐 양도소득세 신고서 이런 거 해서 홈택스 신고를 해도 되고, 세무서 가서 방문해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다 그 증권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하죠. 그래서 절세 전략은 기본공제 당연히 이제 250만 원 기본 들었는데 손익통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 이익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이제 주식을 우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게 엔비디아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엔비디아 같은 거는 웬만하면 수익을 봤단 말이죠. 근데 뭐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주식이 있었어요. 미국 주식인데 국내 주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해외 주식끼리 얘기해요. 해외 주식끼리. 국내 주식 손실 봤는데 해외 주식 이익 봤다. 그 국내 주식 거에 대해서 이거 손실 합산됩니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게 되고. 그럼 해외 주식끼리 봤을 때 해외 주식 어떤 거 이익 보고 어떤 거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 있으면 얘가 세금 좀 많이 날 것 같으면 그때 같이 팔아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합세해가지고 좀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손익통산에 대한 얘기예요. 거래 비용 반영, 수수료 비용을 필요 경비로 차감해야 되고, 환율도 고려해야 되고, 이제 가족 증여 활동, 취득가액 상승으로 절세 가능인데,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2024년도 기준 얘기라 가지고 상관없는데 2025년부터는 그 징여 2월 가서 요거 적용됩니다. 그래가지고 취득가액이 상승으로 하기가 쉬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쨌든 요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실무유의사 결제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로 양도 시점 결정을 해야 되고, 원화 기준 과세로, 그러니까 환차익 과세 요거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계산 방식은. 그러니까 이제 계산 방식은 취득가액 잡을 때 선입선출법이 있고 이동평균법. 이게 보면은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동평균법 보면 우리가 이게 취득을 할 때 주식을 뭐 조금 그러니까 불알 매수하잖아요. 불알 매수 하면은 그 불알 매수 해도 몇 주 이렇게 사잖아요. 그리고 몇 주를 얼마에 샀고 몇 주를 얼마에 샀고 몇 주를 얼마에 샀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평균 가격, 이게 이동평균법입니다. 근데 선입선출법은 맨 처음에 샀던 거 만약에 좀 비쌀 때 샀다. 근데 나 이제 한 번에 딱 팔았어요. 근데 상관없는데 또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샀던 걸 맨 처음에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선입선출이라고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잡는 건데 상관은 없어요. 이거 둘 중에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 증권사마다 이거 달라요. 이거 적용하는 방식이. 그래가지고 유리한 방식의 선택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는 점. 그거 있다는 거. 별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사실은 뭐 해보니까 저도 미국 주식 하기 때문에 이게 계산 이거 이래저래 많이 돌려봐도 똑같아요. 크게 상관. 배우자 증여 활동도 가능하고 10년과 6억원까지 무상 증여 가능하죠. 증여 후 1년 보유 후 양도. 이거 증여 같은 경우는 우선 증여세 신고는 해야 되지만 증여는 방식은 이거 증권사에다가 한번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뭐그 명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증여 후 1년 보유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인정. 주의사항 증여 전후 이익 평균가액 취득가액으로 인정. 예, 고액 양도 차 이렇게 되고. 결론.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있고 손익소득 배우자 증여 등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있다.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실 뻔한 얘기인데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겁니다. 해외 주식은 신고를 해야 된다. 뭐가 됐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손실만 났다. 신고 안 해도 신고를 해야 되죠. 원래라면 해라고 아마 자꾸 전화가 문자로 올 건데 안 한다고 한들 사실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가산세가 없거든요. 요거는 가산세라는 건 납부할 세액이 있었을 때 거기서 붙는 게 가산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래도 뭐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세금 송하는 게 맞고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저기 내역 중에서 플러스 나온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국내 주식이 손실을 보고 해외 주식 이익을 봤다고 한들 이거 통산 안 됩니다. 손익이. 요 부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네,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